자, 이제 한번 볼게요. 우리 이제 4과 문법 포인트 2번 나갈 건데 여기서 이제 조금 변별력이 갈릴 것 같아요.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요. 새로운 페이지로 넘기고 혜윤이. 자, 두 번째는요. 바로 자 이제 본격적으로 중학교 2학년 들어왔으면 요 문법에 대한 게 많이 익혀지셔야 됩니다. 관계대명사입니다. 너무 중요해요. 자, 일단은 우리가 요 녀석이 뭐 하는 애일까를 생각하려면 이 명칭을 잘 봐봐. 관계대명사는 지금 단어 자체가 어떤 단어랑 어떤 단어가 합쳐진 것 같아? 관계라는 단어랑 대명사라는 단어야. 맞아.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뭔가를 연결한다라는 의미거든. 대명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명사야. 그것, 그녀, 그들, 너, 막 이런 거. 그러면 결국 관계대명사는 얘들아 원래 뭐 플러스 뭐였을까? 연결해주는 거니까 무슨 사야? 접속사 플러스 뭐? 어떤 명사? 대명사. 이 두 단어를 한 단어로 바꾼 게 관계대명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막바로 예문을 하나 들어보도록 할게요. Amy has the book and it is very thick. 이런 문장 있어. 해석하면 어떻게 돼? 에이미는 책을 가지고 있다. 근데 그 책은 매우 두껍다. 그리고 그것은 매우 두껍다야. 자, 이 문장에서 내가 관계대명사를 집어넣고 싶어. 그러면 어떤 부분이 관계대명사로 바뀔 수 있을까? and 하나? 그치.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조합이어야 한다니까? 그러니까 요 and it, 요 놈이 사라지면서 하나의 관계대명사 어떤 단어로 대체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아직은 관계대명사의 종류에 대해서 배우진 않았지만 Amy has a book, 네모 is very thick로 바꿀 수 있다. 그리고 그 네모는 관계대명사 한 단어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딱 요 예문을 놓고 봤을 때 관계대명사는 각각 앞쪽이랑 뒤쪽에 갖춰야 되는 조건이 있어. 그게 뭘 것 같아? 일단 관계대명사는 지금 요 문장을 보니까 바로 앞에 누가 와야 될 것 같아? 명사가 와야 된다라는 거야. 그렇잖아. 그리고 우리는요, 이 관계대명사 바로 앞에 등장하는 명사를 먼저 등장한, 앞쪽에 등장한 놈이다라고 해서 선행사라는 이름으로 불러주셔야 됩니다. 이거 약속한 명칭이기 때문에 이런 용어들 다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럼 관계대명사가 앞에는 무조건 명사, 즉 선행사가 나와야 돼. 이게 조건 1번이야. 근데 뒤에 뭐가 나오는지도 조건 2번에 걸려. 근데 뒤에 뭐가 나오나를 봤더니 뒤에 뭐가 나와 있어? 뭐가 나온 것 같으니? 그치. 문장은 문장인데 어느 하나가 없는 빵꾸난 문장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무슨 문장이라 하냐면 불완전 문장이라고 해요. 완벽하지 않은 문장이라고 하는 거다. 이때 불완전하다라는 건 문법적으로 완벽하지 않다라는 거야. 그러면 예린이는 지금 얘를 왜 불완전한 문장이라고 얘기했어? 그치. 주어가 지금 없잖아. 그치. 한마디로 관계대명사는 일단 1번 앞에는 명사가 나와야 되고 2번 뒤에는 문법적으로 완벽하지 않은 문장이 나오는데 이 완벽하지 않은 문장이라는 것도 조건이 딱 두 개로 좁혀질 거야. 첫 번째, 지금처럼 뭐가 없는 문장? 주어가 없는 문장. 두 번째로 목적어가 없는 문장.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없어야 돼.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누구는 항상 있다라는 소리야? 동사는 항상 있어. 관계대명사 뒤에. 근데 뒤에 둘 중에 하나는 없다. 이렇게 우리가 예문 하나를 통해서 관계대명사의 조건까지 다 봤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딱 한 가지 더 볼 건 뭐냐면 만약에 지금처럼 관계대명사 뒤에 주어 없는 문장이 나왔어. 그러면 야야 내가 이 관계대명사 내가 대신 그 주어 역할 대신해줄게 라고 해서
뒤에 주어가 없는 문장에 나온 관계대명사는 내가 주어 역할 대신해줄게 해서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합니다. 주어의 자격을 가진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뒤에 목적어가 없는 문장이 나왔어. 그러면 그 관계대명사가 야 내가 목적어 역할 대신해줄게 라고 해서 무슨 격 관계대명사가 되겠니? 목적격. 그러니까. 지금 관계대명사 내용 절반 이상은 다 봤어. 예문 하나를 통해 가지고. 됐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관계대명사의 이 종류. 관계대명사 대체 들어갈 수 있는 그 단어가 두 군데를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아래쪽에 갑니다. 관계대명사의 종류. 네 개예요. 첫 번째. that 혹은 which. 이게 1세트야. 그 다음 2세트. 총 4개니까 2세트까지 있어. who 또는 whom. 이렇게 갈려요. 그럼 봐봐 얘들아. 관계대명사가 종류가 무려 4개야. 그럼 나 어쩔 때 요놈을 골라 쓰고 어쩔 때 whom을 쓰고 어쩔 때 which 쓰고 어쩔 때 who 쓸까? 아무거나 내 맘대로 골라 쓰는 게 가능할까? 아니야. 어떤 때냐에 따라서 얘 쓸지 얘 쓸지 결정되는데 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 명사. 앞에 나오는 명사? 그것도 정답이야. 자, 잘 봐. 관계대명사 종류 이렇게나 많죠. 그러면요. 우리 관계대명사 종류 중에 뭐 골라 쓰지는 선행사도 봐야 되고요. 지금 앞에 어떤 명사가 나왔는지도 봐야 되고요. 그리고 격. 한마디로 뒤에 뭐가 없는 문장인지 이 둘 다를 확인해야 어떤 애를 골랐을지가 나옵니다. 쉽게 생각해봐. 너네 후랑 훔은 일단 어쩔 때 쓸 것 같아? 앞에 뭔가 인물로 하지. 맞아. 앞에 나오는 명사가 무조건 사람을 가리킬 때 쓸 수밖에 없어. 생긴 것부터 드러나잖아. 그지? 그래서 후랑 훔은 공통점은 선행사가 뭐를 가리킬 때? 사람일 때. 당연한 소리가 되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고 일단. 이렇게 돼. 그럼 that이랑 which는 선행사가 뭐일 때 쓸 것 같아? 사물. 자, 일단 봐. which는 선행사가 사물일 때 쓰여요. 근데 내가 that을 왜 제일 먼저 적었냐면 얘는 통이 큰 애야. 아무 때나 다 쓸 수 있어. 한마디로 that은 선행사가 사물이던 사람이던 심지어 동물이건 상관이 없어. 아무거나 다 써. 근데 쌤이 얘기했지? 관계대명사 중에 뭐 쓰지?를 정확히 보려면 선행사만 볼 게 아니라 뭐도 봐야 된다. 격도 봐야 돼. 뒤에 주어가 없는 주격인지 목적어가 없는 목적격인지. 근데 내가 얘기했지. that은 뭐 어쨌거나 통이 크다고. 한마디로 주격이고 목적격이도 아무 때나 다 써. 즉 격도 상관이 없어. 선행사도 상관이 없고. 아무 때나 다 써 그냥. which도 선행사가 사물이어야 된다는 조건은 있지만 격은 상관이 없어요. 주격도 되고 목적격도 돼. who도 선행사가 사람이다라는 조건이 있지만 격이 똑같이 상관이 없어요. 야 다들 통이 그래도 하나씩 묶어. 그럼 맨 마지막에 남은 whom 있죠. 얘가 제일 까다로운데요. 얘는 선행사도 딱 사람일 때만 쓸 수 있고 격도 딱 정해져 있어. 얘는 오직 무슨 격일 때만 쓰는 애냐? only, 오직 목적격일 때만 쓸 수 있다. 한마디로 뒤에 뭐가 없는 문장? 목적 없는 문장일 때만 쓸 수 있다. 상황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쩔 때 제 쓰고 어쩔 때 제 쓰는지 분명히 외우세요. 특히 whom. 누가 목적격일 때만 쓰지? 정확히 외워야 돼. whom이 제일 까다로운 거야. 자, 그럼 요 예문 볼래? 그러면 얘들아 이 예문에 이 and is를 하나의 관계대명사 바꾼다 했지? 그러면 뭐 쓸 수 있을까? 대신하고. 그렇지.
한마디로 관계대명사는 가능한 경우의 수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몇 개씩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경우를 다 적어주셔야 돼요. 지금 선행사가 사물이고 주격이기 때문에 당연히 후음은 탈락.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둘 다 격 상관없죠. 그러니까 둘 다 된다라고 우리가 봐줘야 된다. 이렇게 예문을 통해서 우리가 학습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문장이 이제 한 문장이 됐어. 어떻게 해석할까? 어떻게 해석할까? 에이미는 책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and 이런 연결어가 지금 사라졌는데 뭐뭐 한데 그리고 라고 해석하면 안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될까? 에이미는 매우 두꺼운 책을 가지고 정답. 두꺼운 책을 가지고 있다. 한마디로 이 관계대명사 시작 전부터 끝까지 불완전한 문장은 전부 다 뭐라고 있어? 북을 꾸며주고 있어. 결론적으로 관계대명사의 역할은 뭐다? 앞에 나온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뒤에서 앞으로 수식을 보내야 된다. 이렇게 되셔야 돼요. 이해됐죠? 이게 관계대명사가 하는 역할이야. 자, 그럼 여기까지 이해가 됐으면 이제 한 단계 넘어서 우리가 이런 걸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한번 연습해볼게. 내가 문장 2개를 지금 써줄 거거든. 그럼 그 두 문장을 하나로 연결해봐. 단 조건은 관계대명사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 2개의 문장은 하나의 관계대명사를 집어넣어서 한 문장으로 만들어보세요. 시작. 는 여기 돼 있지? 한 문장으로 완성해봐. 자, 일단 가볼게. 관계대명사를 꼭 사용해라 라는 조건이 걸려있어. 그러면 우리가 근본적인 것부터 생각을 해보자. 관계대명사는 결국 뭐 플러스 뭐의 조합이라 했어? 접속사 플러스 템. 그럼 일단 요 앞쪽의 문장과 뒤쪽의 문장 중에 대명사가 들어가 있는 문장이 관계대명사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거잖아. 그럼 일단 대명사가 쓰인 문장은 어디 있어? 대명사 어디 있어요? 대명사 어디 있어? 뒤에 어디? 그러니까 누가 대명사야 지금? 히 히잖아. 그럼 얘가 일단 관계대명사로 바뀌어야 된다는 소리 아닙니까? 접속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가 관계대명사래. 그럼 얘가 대명사니까 얘가 관계대명사로 바뀌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이제 has blue eyes라는 불완전한 문장만 남은 거야. 그치? 관계대명사는 어떤 한 놈이 사라지고 불완전한 문장만 남아야 된다며. 근데 얘들아 생각해봐. 관계대명사는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 앞에는 누가 나와야 된다 했어? 완전한 관계대명사 앞에 누구 나와야 된다 했어, 일단. 앞에 봐. 너 앞에 봐. 관계대명사 앞에 누구 나와야 된다 했어? 주어 다시.
선행사 나온다 했어요. 선행사는 품사가 뭐야? 명사. 그치? 그럼 우리가 지금 뭘 봐야 되냐면, 선생님, 불완전한 문장까지 찾았어요. 선행사 찾아. 선행사 누구일 것 같아? my uncle. 당연히 왜? 이 대명사가 가리키는 진짜 걔가 누군데? 그놈이 선행사가 되는 거야. 그러면 결국 my uncle이 선행사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아. 그러면 이 he가 하나의 관계대명사로 바뀔 건데 which가 누구 뒤에 가서 붙어야 된다라는 거야? my uncle. my uncle 뒤에 가서 붙어야 된다는 거야. 그럼 내가 이 한 문장으로 바꿀 거면 일단 어떻게 시작할래? 어떻게? my uncle. my uncle 나올게. 그리고 누구 나오라고? who 그치, 관계대명사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럼 뒤에 불완전한 문장까지는 따라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어디? has blue eyes 나와야 돼. 근데 내가 얘기했지. 관계대명사는 결국 뭐 하는 역할이라고? 뭐 하는 역할이었어? 이어준. 다시. 예린아, 관계대명사 뭐 하는 역할이라 했어? 꾸며주는 역할 한다며. 그럼 여기 관계대명사 시작 전부터 blue eyes까지 그냥 꾸며주는 문장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럼 my uncle이 주어고 여기는 꾸며주는 문장이니까 사라질 수 있어. 그래서 동문가로 처리해야 돼. 그럼 아직 문장 안 끝났어. 어디 또 써줘야 돼? 동사 나무 써줘야 될 거 아니야. visited Seoul then 하셔야 된다고요. 여기까지 써야지. 왜 마음대로 문장을 막 삭제시키고 그래요? 안 돼. 꾸며주는 문장은 제껴도 돼. 그럼 나머지 꾸며주는 부분 제외하고 주어 동사 남은 문장들 잘 있나 봐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visited가 동사가 되고 서울을이니까 3부의 요철이 되고 얘 부사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해야 돼? 꾸며주는 거니까 뒤에서 앞으로 보내야 될 거 아니야. 레온이가 해석해봐. 파란 색깔 눈을 가지고 있는 응? 우리 삼촌은 서울에 방문하셨다. then 그때. 그때가 과거 나온 거야. 이해됐지?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그럼 관계대명사에 누구 들어가는지 한번 보자. 선행사랑 격을 다 따지라 했어. 선행사가 뭐야? 랑 무슨 격일까? 지금 얘는 주격 주격이네. 주어가 없으니까. 그럼 가능한 경우의 수 누구 있어요? 두 가지. 누구? 대시랑 후. 후는 왜 안 돼? 주격이 아니야. 까지 나와야 돼.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너네가 두 문장을 방금처럼 이렇게만 나올 거야, 시험에. 두 문장 주고 쟤를 알맞게 한 문장으로 바꾼 것은 조건. 관계대명사 사용하세요. 그럼 뭐부터 찾아? 대명사 찾아. 얘가 관계대명사로 바뀔 거야. 그럼 얘가 누구 가리켜? 걔가 선행사가 돼. 그러면 관계대명사 문장은 선행사 뒤로 가서 붙으니까 위치도 잘 파악하시고요. 이해됐지? 이게 관계대명사를 활용해서 한 문장으로 만드는 원리예요. 아셨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 관계대명사에 대한 모든 내용을 다 잘 정리했는데 여기서 특히 주의해서 봐줘야 될 부분이 뭐가 있을까? 그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가보도록 하죠. 주의사항. 첫 번째. 주격 관계대명사에 수일치.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얘들아, 주격이 됐건 목적격이 됐건 일단 관계대명사라면 앞에 누가 나와야 된다 했니? 선행사. 그의 품사가 뭐였어? 명사였습니다. 그리고 관계대명사가 나올 거야. 근데 주격이니까 뒤에 뭐가 없어? 뒤에 주어 없어. 그럼 누구부터 나오겠다는 거야? 동사부터 나오겠다는 거야. 뭐 그 뒤에 목적어가 나올 수도 있고 보어가 나올 수도 있고 그건 선택이지. 그리고 결국 관계대명사는 하는 역할이 뭐라고 얘들아? 꾸며주는 거. 그래서 이렇게 둥거로 묶을 수 있어. 그지? 근데 너네 생각을 한번 찬히 해봐. 영어에서 이 동사라는 놈은 누구에 따라서 모양이 바뀌어? 주어에 따라서. 주어가 단수냐 복수냐에 따라서 am 쓸지 is 쓸지 주어가 누군지 알아야 동사 모양을 결정할 수 있어. 근데 주격 관계대명사는 주어가 없잖아. 그럼 대체 누굴 보고 스위치를 해줘야 될까? 선행사. 그치. 왜? 지금 사라진 주어가 사실은 선행사랑 똑같은 놈이었기 때문에 사라진 거였잖아. 대명사라서. 그렇기 때문에 주격 관계대명사의 바로 뒤에 나온 이 동사는
이 선행사를 보고 수일치, 시제일치, 마지막으로 태일치까지 해줘야 돼요. 수동태 쓸지 느린거 쓸지.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근데 수일치까지만 봐줘도 돼. 그래서 제발 관계대명사 문장이 나와도 아까 부사절처럼 꾸며주는 역할이니까 둥근 괄호를 해서 분리를 시켜야 돼요. 어디까지만 관계대명사 문장이지 분리를 시키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멋지 않고 관계대명사 안에 들어간 동사의 수일치도 봐야 되지만 얘네가 사라지고 뒤에 나오는 진짜 동사와 진짜 주어 간의 수일치도 봐줘야 된다. 이해됐지?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봐줘야 될 거. 주격 관계대명사에 이것도 너무 중요해요. 생략. 안 쓸 수도 있어, 우리가 주격 관계대명사. 근데 언제 안 쓸 수 있느냐? 빠밤. 일단 관계대명사니까 선행사 나오고 그리고 관계대명사 나오겠죠? 근데 주격이면 일단 뒤에 주어가 없어. 즉 동사만 나온다는 거야. 근데 언제 생략할 수 있냐면 이 주격 관계대명사 바로 뒤에 동사는 동사인데 비동사가 나올 거야. 근데 내가 만약에 진행 시제를 쓰고 싶어. 그럼 비동사 뒤에 누가 나오지? 진행 시제면? 뭐하는 중이다, 하고 있다, 진행 시제 어떻게 만들어? 비동사 플러스 ing가 나올 수 있겠지, 진행 시제라면. 또는 수동태를 쓰고 싶어. 뭐뭐를 당하다. 그럼 비동사 뒤에 누가 나와? 그치? 요렇게 생긴 경우에 관계대명사부터 비동사까지가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하면 주격 관계대명사가 생략 가능한 경우는 언제다? 관계대명사 뒤에 비동사 플러스 ing, pp 나왔을 때. 즉 ing랑 pp만 남겨놓고 요 두 놈이 사라질 수 있어. 그럼 만약에 비동사가 나왔어. 근데 뒤에 그냥 형용사 같은 애 나왔어. 그럼 생략 될까 안 될까? 안 돼. 무조건 ing나 pp까지 나왔을 때 요 두 놈만 생략 가능하다라고 봐줘야 돼. 그리고 어쨌거나 저쨌거나 관계대명사가 하는 역할이 뭐였어? 꾸며주는 거였지. 그렇기 때문에 이 홀로 남은 ing나 pp도 역시나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만약에 ing가 혼자 남았더라면 꾸며주긴 꾸며주는데 뭐처럼 꾸며줘야 될까? 무슨 태처럼? ing가 무슨 태처럼 수식하는 거겠어? 능동태처럼이기 때문에 뭐뭐 하는 이라고 수식을 해줘야 되고요. pp가 단독으로 등장했다면 무슨 태처럼 수식하는 거야? 원래 수동태였으니까. 그래서 뭐뭐 된 이렇게 해석해야 돼. 그래서 문법 진도가 여기까지 나간 친구라면 알겠지만 명사 바로 뒤에 ing나 pp의 모양으로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이런 애들을 뭐라 그래 우리가? 분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래서 분사가 등장하게 된 거예요. 원래 앞에 관계대명사랑 비동사가 있었는데 걔가 생략되면서 분사가 단독으로 등장한 거야. 이해됐지? 그럼 학교에서 충분히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문장을 주고 야 이거 관계대명사 생략된 문장인데 원래 어디 있었을까? 알맞은 위치 원래 어디 있었는지 찾아보세요. 이런 거 나온단 말이야. 이해됐지? 자 그럼 내가 이제 마지막 예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X 좀 띄어서 쓰세요. 자, 일단 쓰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번째 문장은요. 문법적으로 틀린 데가 있나 없나를 찾고 있다면 고치시고 없다면 그냥 동그라미를 달아주세요. 첫 번째는 문법의 오류를 찾는 거고 두 번째는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부분이 어딘지를 찾고 여기에 생략됐어요라면은 그 자리에 어떤 관계대명사를 집어넣을 건지 이걸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문법의 오류 그리고 생략된 관계대명사의 위치와 그래서 그 자리에 어떤 애를 넣을 건지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레윤아 다 했어? 예비 다 했어? 응. 1분 더 드릴게요. 마무리하시고 레윤이 끝났으면은 복습하세요. 위에 거. 자, 볼게. 일단 첫 번째 문장. 예린이가 보기에 맞는 문장 같아? 틀린 문장 같아? 맞는 문장? 자, 일단은 그럼 구문문석 들어가야 되겠네. Her bag. 당연히 누구야, 문장에서? 주어야. 그 다음 위치 나왔어. 누구야, 정체? 뭐 하는 역할이야? 쌤이 그래서 둥가로 묶고 꼭 분리시키라고 했지? 그럼 어디까지 묶을래? by can까지. 그지? 여기까지가 얘를 꾸며. 그럼 사라져도 되는 부분이고 그럼 are부터가 뭐가 되는 거야? 문장에서 뭐가 돼? 동사 되는 거고 얘는 뭐야? 생각해봐. 비동사야, 예린아. 몇 부위야? 비동사 몇 부위야? 그럼 누구야? fancy가 뭔 뜻인데? 화려한, 가방이 화려한 거잖아. 주격보가 맞잖아. 그지? 관계대명사가 쓰였어. 그럼 뭘 봐야 돼? 격도 봐야 되고, 알맞은 애가 왔는지 봐야 되고, 수일치까지 봐야 된다 했어. 왜 눈에 안 보이는 거야? 봐! 위치야. 앞에 나오는 선행사가 뭘 가리켜야 돼? 헐백. 위치는 선행사가 뭐를 가리킬 때 쓴다 했어? 아, 사물. 사물이야. 1단계는 통과야. 뒤에 봐야지. 무슨 격이니? 주격 아니야? 그럼 뭘 봐야 돼? 오, 얘 동사 수일치 봐야지. 누구한테 맞춰야 돼? 헐백. 맞아, 지금? 아니요. 안 맞잖아. 방금 썼잖아, 쌤이 이거 보라고. 그지? 그럼 뭘로 바꿀래? was. 여기까지만 보면은 안 되지. 왜? 쌤 얘기했어. 그치? 꾸며주는 부분들 다 빼고 나서 진짜 주어, 진짜 동사도 수일치 맞는지 보라 했잖아. 진짜 주어고 진짜 동사야. 수일치 맞아요? 아니. 아니. 여기도 틀렸어. 뭐로 고칠래? is. 여기까지 보셔야 돼요. 이렇게 넓게 못 보시는 분들 구분 지으라 했죠. 여기서 나오는 거 구분 짓는 이유, 분리시키는 이유, 안에 것도 봐야 되고 바깥의 수일치도 봐야 돼요. 이거 보면 무조건 틀려요.
하나만 봐? 그럼 틀려. 둘 다를 다 체킹해야 돼. 무조건 조심하세요. 그 다음 뒤에 거, 밑에 거. 관계대명사가 생략될 수 있다 했어. 어떤 경우에? 그 관계되면서 뒤에 비동사 나오고 뭐뭐 ing나 pp 나오고 그치. 그럼 여기서 어디에 생략됐었을까? baby랑 베이비 여기 명사랑 ing 나온 어디에? 사이 가운데 여기가 생략된 부분이겠지. 그치? 그럼 여기가 원래 관계대명사 플러스 뭐의 조합이었을까? 무슨 조합이었겠어? 비동사 비동사였겠지. 그러면 어떤 조합이었을까? 까지 가야 된다고. 예린아 뭐 있었을까? 그치? that 아니면 who가 됐겠지. 일단 선행사가 사람이야. 그치? 그럼 일단 who 자동으로 돼. 근데 who는 안 돼. 왜? 주격이니까. 그런데 다 되는 that 돼. 오케이. 그럼 비동사 자리에 예린아 누구 왔을까? 그치, was야. 왜 is가 안 되지, 예린아? 그렇지. 과거니까 시제일까지 너무 잘. 이렇게까지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문부서 괜히 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꾸며주는 부분, 관계사절이 어디까지 정확히 분가로 쳐서 분리시키고 안의 수일치도 봐야 되고 바깥의 수일치도 봐야 된다. 됐죠?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기까지가 관계대명사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꼼꼼히 봐야 돼요. 내가 장담하는데 중간고사보다 기말고사 훨씬 어렵게 나올 거야. 왜? 문법부터가 훨씬 어려워. 중간 때보다. 그니까 내가 중간 때도 만약에 성적에 불만족했어. 그럼 기말은 그거에 한 10배, 5배는 노력해줘야 그나마 목표 점수까지 올라올 수 있으니까 하기 싫다고 회피하지 마시고 정말 깊이 있게 파고 드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여기까지가 사과 문법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그럼 우리 이제 남은 시간은 과제 해온 거 서로 바꿔 채점하고 틀린 거 고치면서 쌤이랑 나와서 1대1로 질문한 거 답변하고 피드백하고 지난번에 봤던 모의고사 틀린 문제 같이 한번 볼 거야. 1대1로. 알았죠? 자, 우선은 그러면은